구치소안 버티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특수팀 요원 10여 명이 투입돼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번엔 힘으로 저항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엔 처음으로 특수팀까지 투입됐습니다. 구치소에서 규율을 어기면 대응하는 정예 요원들입니다. 구치소 안에 기동 타격대로 불립니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이 물리력을 쓰는 바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전 7시 50분 김건희 특검팀이 탄 승합차가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일 집행이 무산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팀은 예고한 대로 체포를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습니다. 집행에는 교정본부에 CRPT가 투입됐습니다. CRPT는 규율을 위반하는 수용자들을 단속하는 특수팀입니다. 구치소 안에 기동 타격대로도 불리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힘으로 버티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오전 8시 25분부터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1시간 15분 만에 중단한 겁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특검은 기한을 연장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대면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만약 추가 시도에 나선다면 더욱 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집행 순간 전직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수팀이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올리려다 땅에 떨어뜨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한 서울구치소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특검팀의 지휘를 받아 교도관 10여 명이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해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집행이 무산되자 변호인들을 접견한 뒤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의료팀은 곧바로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결과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치소는 부상을 당할 정도로 과하게 집행을 시도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하는 건 위법하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차 체포 시도 때에는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는 수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가지가지합니다. 오늘 뭐 발버둥 쇼가 스트립쇼에 의해서 오르는 발버둥 쇼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참. 아니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예. 아침에는 처음에는 예. 구인에 순순히 응한 것처럼 성공했다고 네. 전화오더니 금방 또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 과정을 저도 이게 혹시 해당 언론사에서 오보를 낸 건가 싶었는데 저는 오보라고 했어요 방금. 오보가 아니었던 것 예, 같아요. 저도 예. 추측컨대는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게 아니라 예. 윤석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여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의자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 그리고 했어요. 변호인을 나가라고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치소의 독방에서 나와서 변호인들이 있는 대기실로 옮겨갔다라는 거고 거기서 그 사달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 독방에서 나올 때는 상황은 체포에 응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겠구만. 예, 특검에서. 그러니까 기자는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방에서 나왔대라고 하니까 체포 성공했다고 보도를 낸 것 같고 그리고 대기실로 갔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체포 응하지 않겠다. 사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독방에서 왜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변호인들이 보라고 그 앞에서 쇼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 독방에서 거기서 저항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예. 오히려 CCTV 있고 자기도 지난번에 봤을 때 그거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디캠 바디캠. 보고 상황을 다 아니까 변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일종의 증거를 예, 증인을 증인을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을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 동선을 좀 그려보면 어쨌든 본인 방에서는 구치소하고 그 특검 수사관과 검사들이 있으니까 나온 것 같아요. 방에서는 나와서 뭐 8개 정도의 문을 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올 때 보면 보도에는 그 앉아 있는 그 10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앉아 있는 윤석열의 양쪽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고 차량에 태우려고 했었다. 예. 그런데 이제 완강히 거부를 했겠죠. 이제 거부를 하니까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그러니까 사람이 앉은 채로 의자채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고 윤이 땅에 철썩 떨어지고 엉덩방아. 예 그래서 허리가 뭐 의자 다리에 부딪히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윤석열 측에서 브리핑을 해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 인권 침해야. 그러니까 특검에서 브리핑을 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윤석열 쪽에서 이거 윤석열 브리핑한 측에서 거예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우리 한 억울하다. 겁니다. 우리 억울하다. 세게 언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특검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자료는 아직 안 별다른 나온 것 없었어요. 같은데 예. 아마 할 겁니다. 지금 4시니까 4시에서 5시 사이에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아무리 또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상세히 누가 뭐 마치 그 취재 기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스케치 쓴 것 스케치 같아요. 쓰는 것처럼 다 상세하게 쓰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가혹행위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일인지 이 등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바디캠도 있고 하니까 누가 다 찍었을 거예요. 체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이 작태를 그러게. 어째야 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은 머리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딱 그 생각을 왜 이거 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자 나오는 순간에 구치소 방에는 의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다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폭력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골판지만 있다면서요. 골판지 밥상만 있고 네. 그 생각 나실 거예요. 박근혜가 허리 때문에 책상하고 맞아요. 의자 좀 책상 넣어달라고 넣어달라. 그랬는데 황교안 다시 그랬지. 보란데 끝까지 끝까지 안 안 넣어줬다고. 문재인 때 넣어줘. 예. 그러니까 그 의자가 있다는 건 이 인간이 나왔었네. 그러면 아까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8개나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 갈 것처럼 나왔을 거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특검을 기만한 거예요, 이 인간이. 야, 참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네. 참 진짜. 그러니까 진짜 법꾸라지죠. 법꾸라지. 아. 법을 이용해서. 근데 저는 이런 전술이나 전략이 본인에게 법률적으로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결국에는 정치 정치 투쟁하는 것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언프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국민들은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것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뭐 속옷만 입은 채로 버티질 않나 이번에는 또 의자 발버둥을 치고 한번 보고 싶긴 정말. 해요. 그런데 그거 그 과정 속옷도 그렇고 아니 다 실제 찍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법무부에서 예, 법무부에서. 그래서 까자 이거를 차라리 당일날 녹화하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과 관련해서 진술이 엇갈렸거든요. 그 특검팀과 법무부 측에서는 갔는데 입고 있던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운 채로 버티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윤석열 측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벗고 있는데 들이닥쳤다. 뭐 이렇게 서로 진술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이제 당일 CCTV도 달려 있고 바디캠도 다 장착하고 갔으니까 그냥 CCTV를 까면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인권 침해 논란이 있으니 본인의 네, 이제 사생활 뭐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공개하겠다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에요. 근데 실제 법무부 판단은 차라리 공개를 해서 깨끗하게 이 상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그 누가 바깥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벗고 있다가도 입는 누가 오면 벗고 있던 것도 입는 게 문명인이지 세상에 사람이 갔는데 입던 옷을 벗는 경우는 뭐냐 도무지 내가 민망해서 이걸 말을 옮길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법무부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는 거 우린 괜찮다 이렇게. 예, 찬성이다라는 거죠. CCTV를 차라리 공개해서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하자. 본인이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깔걸요?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이야 동의 안 하겠지. 뭐. 그렇죠. 본인 동의를 안 하겠죠. 다른 매체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나온 바가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이전에 이미 그리고 지금 윤석열 측에서 그때 당시 오늘 집행이 위법하다고 고발하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책임 묻겠다고. 형사 고발을 하면 그러면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때 공개할 수 있죠.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지금 대검에 고발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검 차원에서 이 자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장 기자님 같이 유능한 기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블러 처리는 좀 많이 하셔야겠지만 공개할 수도 있고 아유, 참.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다른 게 아니라 김건희가 어제 뭐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을 성립을 시켜주려면요. 어제 두 가지였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공천 개입인데 도이치모터스야 그렇다 치더라도 공천 개입은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뒷받침을 해주려면 오히려 나와서 그거 제가 주도가 됐고 뭐가 문제 있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어쨌든 김건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작전이 좀 어긋났다고 봐요.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데는 오늘의 윤석열의 작태가 오히려 더 김건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럼 둘 다 지금 서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갈라질 대로 갈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는 나왔었어요. 어제 김건희 구속이 어쨌든 청구가 됐는데 오늘 청구가 됐는데 구속이 이게 기각이 되려면은 윤석열이 오늘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은 있었거든요. 어제 왜냐하면 7시 갈라섰어 보니까. 그러니까 저녁 7시하고 저녁 9시 7시가 마지막 뉴스가 나오는 건 구치소에 나오는 건 TV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알았을 거고 그리고 아침에 일단 변호인들을 통해서라도 영장이 유력 방침이 나왔으니까 청구한다는 얘기는 오전에 나와서 그때까지 몰랐더라고. 유력하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그렇지.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 감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못 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돼. 근데 이렇게 버텨버리면 갈라섰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재밌어지네 그렇죠. 이거. 부부 사이에도 죄수의 딜레마는 통용이 된다.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고 정치 투쟁도 하고는 있으나 이거 왠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결국 V제로 김건희가 하자고 해서 내가 한 거다. 이런 수밖에 없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냥 아줌마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아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근데 그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 오늘 보도한 내용 종합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자꾸 명태균 씨가 전화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전화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잘라냈다. 스토킹 당했다는 거야. 뭐 거의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양자가 공이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뭐 마음이 약하신 분이잖아요.
갔을 때 정상인데 막 호객행위도 당하고 그러네요. 거절을 못하는 박절하지 못해서 전 살다 명품 쇼핑몰에서 호객행위한다는 얘기는 남대문 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변명을 대더라도 좀 그러니까 좀 아니, 뭐 그럴듯하게 해야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말이야. 엄마한테 그게. 사준 가짜 목걸이라잖아요. 엄마한테 사준 그거 목걸이 발각 났어요. 네. 그 엄마 지금 4번을 바꿨잖아요. 말을 4번을 바꿨는데 지금 15년 전에 네. 홍콩에서 네. 가짜 모조품 목걸이를 사서 엄마한테 줬다가 그게 최근 일 있을 버전이야, 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저게 최근 버전인데 특검팀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 그 네. 브랜드에 직접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건희 목걸이. 씨 목걸이가 2015년 11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홍콩에서 샀다는 구매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아니, 그럼 저건- 모조품이 모조품이 진품보다 먼저 먼저 나왔다는 나왔네. 거야? 저건 고발해야 돼요. 반클리프에서 모조품 보고 진품 만들었네. 그거네. 그거야. 고발해야 야, 돼요. 이거, 저. 예. 세게 걸리네 보면. 아니 저도 딱 듣는 순간 예. 야 목걸이가 디자인이 그게 거의 막 그 저런 유명 브랜드들은 예. 해마다 컬렉션으로 출시를 하잖아요. 예. 다른 것들을 바꿔가면서 근데 15년 전하고 똑같은 디자인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흥미를 예. 꼭 남기면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그냥 나왔어. 반클리프에 확인 안 해보고 말한 것 안 했어. 같아요. 알겠지. 예. 그런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임기응변이 장점인 장점인데 이 사람들이 예. 뭔가 디테일에선 약해. 약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걸려 다.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변명을 해도 예. 검사들이 다 봐줬거든요. 뒤에서 그렇지. 윤석열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저 반클리프만 해도 금방 저렇게 그 뽀록이 아니 그러니까 기자님 들통이 나잖아요. 네. 가만 지금 큰 거 하나 나왔는데 어, KBS 단독으로 네. 다이아 큰 거라서 놀라셨다. 통일교 목걸이 메시지가 나왔다는 제목인데 KBS에서 취재했는데 김건희 특검팀은 그 건진법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한테 6천만 원 상당의 그 그라프 목걸이 반클리프 말고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뒤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에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건진이 그렇게 윤영호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네.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은 그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차고 갔던 그 목걸이는 반클리프고 사실 그라프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헷갈려.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아. 실물을 본 아직 안 적이 나왔어. 아직 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예.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100개가 빼곡히 박힌 테니스 형태의 목걸이. 예. 그게 반클리프는 아니 그게 그라프. 그게 그라프인가요? 아, 헷갈려. 그거 우리 못 본 거예요. 못 봤지, 아직. 예, 어떻게 예. 생겼는지 못 본 거라서. 보고는 싶어. 그 궁금하네요. 예. 저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저 그래프는 디자인이 같아도 예. 그 다이아의 크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렇겠지. 같은 예. 디자인이라도 예. 저게 아예 그래프라서 놀랐다는 건지 그래프 중에서도 큰 거가 나왔기 때문에 놀랐다는 건지. 다이아몬드가 커서 놀랐다. 저 라지 사이즈는 1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예, 보이거든요. 예, 지금 예. 라지가 6천만 있고 또 엑스라지가 있대. 예,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6천만 원이니까 이건 1억 넘어가는 걸 수도 진짜야? 있어요. 예. 예. 모르겠다. 그 웃자고 한 얘기가 진짜 엑스라지, 라지 엑스라지가 진짜 있대. 미치겠다. 그래프가. 근데 보시면 일관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윤영호도 이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 관련이긴 하지만 그렇죠. 보내놓고 1억 원 줬다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 보냈다라고 예,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렇죠. 증거를. 예, 저거는 이것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잘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 나랑 얽혔어라는 증거를 남긴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신빙성이 올라가죠. 잠깐만 그런데 저게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저거는 이제 건진이 그러니까 윤용호한테 보낸 거잖아요. 네네. 김건희가 목걸이 잘 받았고 큰 거라서 놀랐다 했는데 나중에 2023년인가 그때 2024년인가 윤영호가 다시 건진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한번. 목걸이 당신한테 지금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다. 다시 네, 돌려달라. 맞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은? 잃어버렸다라고 그때 했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김건희로 가는 다리에 예.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건진도 사실은 입을 다문 상태여서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가방도 목걸이도 다 잃어버렸고 다 모른다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결정적인 단서가 문자 메시지로 확인이 된 거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단서를 확보한
필요한 걸로 보이고 지금 뭐 김혜성 씨는 안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이종호 씨도 입을 안 벌리고 있거든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예, 그래서 근데 모르죠.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하면서 뭐 앞으로 이종호는 심경은 아마 당연히 입을 열 거예요. 100% 열죠. 예, 저는 윤용호도 구속시키니까 바로 입을 열기 시작한 거 수첩도 내놓고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에 매우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건진이 그동안 입을 안 열고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온 거다.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예. 그 그라프 목걸이 돌려달라는 얘기는 아마 지금 보이는 게 통일교에서 윤석열 쪽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권성동한테도 1억 원 줬다 그러고 뭐 하나식 총재를 직접 만나서 큰절해가면서 쇼핑백에 2번 나눠서 돈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저 지금 다이아 목걸이도 줬었고 뭐 샤넬 백이나 이런 것도 들어갔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캄보디아 쪽에 투자라는 ODA 투자라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통일교가 같이 끼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게 틀어진 것으로 보여요. 목걸이 돌려달라고 그 사업이 깨진 거죠. 예. 그 사업이 깨지면서 이제 손 끊고 그럼 목걸이 다시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그 캄보디아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초기에는 이 통일교 손 잡고 같이 하려다가 그 김건희 일가의 특징이 하나 있죠.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그쵸, 파트너를 손절. 버립니다. 통일교가 팽당한 게 아닌가. 아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 있겠네. 처음에는 김건희가 목걸이 큰 거 받았어. 네. 예. 엑스라지인지 라지인지 몰라도 받았다가 보니까는 캄보디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목걸이만 받고 하기에는 너무 싼데? 조단위 사업인데. 그러니까 건진한테 다시 네. 야 이거 다시 돌려줘. 캄보디아 내가 혼자 다 할래. 예. 그걸 통일교가 알았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 천재인가 봐. 아니 제가 지 얘기 똑같은 얘기 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표절해가지고 지금 아, 그런가? 본인이 천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